자, 오늘 30번째 시간이고 아직 많이 남았어요. 안타깝게도. 먼저 다음 금요일날 퀴즈를 보겠어요. 그러니까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제가 처음에는 이 코스트가 한번 관찰할 때마다 드는 코스트가 일정하다라고 했다가 뭐 아니라도 될 것 같다, 같이 올라가니까 그 삼각형이랑 이 커브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코스트가 변하면 이 커브 값이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지난번 처음 시작한 것처럼 한번 관찰할 때 드는 코스트는 일정한 경우에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할 수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리뷰를 합시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랜덤 벡터 오브저베이션이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랜덤 시퀀스 오브저베이션을 하는데 가정을 하나 했어요. 그냥 아무 시퀀스나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IID 시퀀스 오브저베이션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Y1과 Y2와 Y3는 다 같은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에서 인디펜던트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하지만 이게 하나의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로부터 나온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파라메타는 0, 1 이렇게 바이너리로 잡았고 랜덤 파라메타였어요. 지난번에는. 그래서 파라메타가 1의 확률을 P. 파라메타는 번호 붙이기 나름이죠. 우리가 두 개일 때는 값을 해도 되고 뭐 수박 바나나라고 해도 되는데 그냥 0과 1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P 값이 알려져 있고 코스트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세타가 참값일 때 세타 S를 하고 디시전을 내려버릴 때의 코스트에다가 한번 관찰할 때마다 드는 코스트 이렇게 해서 이게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차이점이었어요. 기존의 랜덤 벡터 오브저베이션에 비해서. 그래서 지난번에 어떻게 말했어요? 제가 태초에 누가 동전을 던지고 그렇죠? 그거는 확률 P에 따라서 정해지죠. 앞면이 나올지 뒷면이 나올지. 근데 하여튼 어쨌든 이걸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정해졌고 그 다음부터는 랜덤 제너레이터 하나로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원래 두 개를 갖고 있었는데 동전을 던져서 어느 쪽을 쓸 것인지를 정하고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이제 쓰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 시퀀스를 오브저브하고는 어때요? 에버리지 코스트 이거 다 고려해서 이 C 세타의 세타와 이 C 한번 볼 때마다 추가되는 코스트를 다 고려해서 우리가 에버리지 코스트를 미니마이즈하는 그런 시퀀셜 디텍터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것이 우리가 하려는 거였어요.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베이지안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뜻이냐면 뭐 에버리지 뭐를 줄이잖아요. 그런 크라이테리언을 그럼 언제 써야 되느냐? 여러분이 딱 한 번 그 디텍터를 쓸 거면은 할 필요 없어요. 알겠어요? 딱 한 번 쓸 거면. 왜냐하면 에버리지 퍼포먼스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딱 한 번 하는데 그거 쓰면 되겠어요. 에버리지를 쓴다는 얘기는 뭐예요? Law of large numbers를 쓰는 거예요. Expected value of 어떤 랜덤 넘버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그런 거를 IID하게, 제일 간단한 경우는 IID하게 여러 번 했을 때 arithmetic average가 어떻게 되도록 만들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 번 사용할 거를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알겠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학생들한테 우리 랩 박사님한테 그런 말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딱 한 번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동네에 갔어요. 어떤 동네에 가가지고 뭐 식당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렇죠? 배가 고파 죽겠어요. 근데 우리 동네가 아니라서 어느 집이 비싼지 싼지 어느 집이 맛없는지 몰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아무 데나 들어가도 되죠. 그런데 제가 학교 앞에 식당이에요. 맨날 가는 식당. 똑같은 음식을 내가 봤을 때는 파는데 한쪽이 200원이 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싼 데 가야죠. 롱런으로 거기가 이익이니까. 항상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이 베이지안 크라이테리언을 쓸 때는 알겠어요? 베이지안 크라이테리언을 쓸 때는 여러 번 반복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베이지안 크라이테리언이 아닌 걸 쓸 때는 그러면 아니냐? 그것도 또 아니에요.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니만 피어스는 베이지안 크라이테리언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false alarm rate를 어떤 알파 값으로 어퍼 바운드를 주고 probability of miss를 줄이든가 probability detection을 maximize 하는 거잖아요. 근데 probability라는 것도 또한 expected value of indicator function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statistical하게 뭔가 만들잖아요. 그래서 최적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딱 한 번 쓸 거는 그렇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그렇게 만들어도 좋은데 다른 크라이테리언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전자오락을 해요. 주인공이 돼서. 그럴 때는 어때요? 뭐 하다가 플레이어가 다 킬되는 수가 있죠.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여러분이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또 한 판 더 하면 되죠.
그렇잖아요? 이럴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옛날에 마법의 성이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그게 페르시아의 왕자라는 전자오락 게임을 보고 만들었어요. 여러분 알아요? 페르시아의 왕자? 찾아보세요. 보면 이제 왕자가 공주를 구하기 위해서 막 가다가 이렇게 뾰족뾰족 있는데 점프를 해야 돼요. 다다다다 달려와서. 점프를 하는데 타임을 잘못 누르면 이렇게 타가다가 떨어져서 푹 찔려 죽어요. 예. 근데 어때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 플레이어가 몇 개 더 있죠. 한 게임에도. 심지어 그 한 게임에서 다 죽어도 또 하면 되잖아요. 이러는 거랑 여러분이 진짜 목숨이 하나인데 뾰족뾰족해요 저기에. 근데 여러분의 확률만 믿고는 이렇게 하면 무슨 몇 %의 확률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어. 할 자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런 스토캐스틱 이런 거는 여러 번 반복하거나 나는 아니라도 똑같은 거 만들어서 여러 군데 파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사실상 리피티드 익스페리먼트가 되는 경우에 의미가 있지 딱 한 번 할 거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 잊지 마세요. 알겠어요? 네. 자, 그래서 일단 이런 얘기를 했고 그러면 이제 좀 더 정확하게 봅시다. 그래서 오브젝티브는 시퀀셜 디텍터를 만드는데 어떤 시퀀셜 디텍터를 만드느냐? 베이스 리스크를 미니마이즈 하는데 어떻게 생긴 놈이냐면은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이 sequence of functions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주의할 게 있어요. 여기서 오늘 배우는 거랑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0부터 시작돼요. 관찰을 하지 않고도 디시전을 내릴 때가 있죠. 지난번에 봤어요. 한 번 관찰할 때 코스트가 너무너무 커요. 그러면 볼 필요 없죠. 그렇죠? 그냥 디시전 내리면 돼요. prior probability만 가지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0인 거부터 디자인을 해야 돼요. 0인 거부터. 물론 0에서 여기서 phi와 theta를 썼어요. 일부러 책에는 델타를 썼는데 헷갈릴까 봐. phi는 stopping rule이라고 해요. stopping rule. theta는 decision rule이라고 해요. 그래서 물론 여기서 델타 제로에서 phi 제로가 한 번도 안 본 거죠. 여기 아규먼트가 없어요. 걔가 stop 플래그가 딱 떠요. 1이라고. 그러면 그 뒤에 건 디자인 할 필요 없죠. 맞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디자인을 해야 돼요. 이 펑션들을. 그래서 pair of functions를 디자인해야 되는데 요 시퀀스의 인덱스에 따라서 아규먼트 수도 달라져요. 그래서 스타핑 룰은 0 그러면 go예요. 그렇죠? 하나 더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인덱스가 5예요. n이 5면은 어디까지 보고 내가 스탑이냐 고냐를 결정해요? y5까지 보고 스탑 고를 결정해요. 그래서 여기 스타핑 룰이 y5까지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스탑 했으면 어때요? 세타도 5는 y5까지 보고 언더스코어가 빠졌네요. y5까지 보고 0이냐 1이냐를 결정해서 이게 0이면 say h0, 1이면 say h1 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주의할 게 있어요. 지금은 이게 펑션들이지만 실제로는 어때요? 오브저베이션이 랜덤 시퀀스가 나오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죠. 그렇죠? 랜덤하게 결정되잖아요. 네. 그거를 잊으면 안 되겠어요.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아주 막막했잖아요. 지난번에 이걸 도대체 어떻게 디자인해야 될지. 그런데 힌트가 어떤 게 있었죠? 힌트가 뭐냐면 한 번도 안 보고 디시전을 내릴 때였어요. 그래서 이그젬플을 어떤 걸 했냐면 이게 유니폼이고 이게 유니폼 코스트죠. 그렇죠? 네, 크로네커 델타를 써서 그 다음에 한 번 볼 때마다의 코스트가 0 이상인데 특별히 어떤 걸 봤냐면 처음에는 이게 2분의 1보다 큰 걸 봤어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한 번도 안 봤을 때는 두 개의 디텍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스탑이죠. 스탑이니까 1이죠. 한 번도 안 보고 디시전을 내리는 경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P가 스타핑 룰이죠. 한 번도 안 보고 그냥 스탑 하는 거예요. 근데 세타죠. 세타. 세타 햇은
say H0, say H1 이렇게 되는데 요 각각에 대해서 베이스 리스크는 구하기 쉬워요. 딱 나오죠. 그런데 저게 어떻게 되냐면 prior probability P 값이 어떻게 되든 간에 삼각형이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문제에서 P가 요 값이었어요. 그러면 그때 optimal base detector that stops at time 0는 요 리스크를 가지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C가 일단 2분의 1보다 크니까 prior 값이 뭐든 간에 어떻게 돼요? prior probability 값이 뭐든 간에 볼 필요 없죠. 이게 극단적인 이그젬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전히 유니폼 코스트인데 이제 C가 어떤 넌제로가 주어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처음에 무조건 스탑한다고 생각할 때의 퍼포먼스는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디자인하려는 디텍터한테 무조건 phi 제로가, 즉 첫 번째 안 보고 go라고 말하도록 일단 컨스트레인트를 주고, 알겠어요? 그런 디텍터들만 가지고 베이스 리스크를 미니마이즈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그때의 퍼포먼스가 나오겠죠. 베이스 리스크가. 그것을 만약에 프라이어를 바꿔가면서 이밸류에이트 해요. 요 똑같은 문제인데 프라이어를 바꿔가면서 이밸류에이트 해서 어떤 커브를 하나 얻었더니 그 커브가 만약 이렇게 생겨 먹었다고 해봐요. 이 커브는 컨케이브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되죠? P 값이 뭐든 간에 한번 보면 무조건 손해죠. 이러면 또 볼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컨스탄트가 아니라도. 그런데 만약 계산을 했더니 이렇게 생겨 먹었다고 해봐요. 이게 재미있는 경우죠. 이 경우는 뭐냐면 내가 이니셜, 그러니까 prior probability가 만약에 이 구간이면, 그렇죠? 이때는 무조건 한 번 이상 보는 거를 최선을 다한 것보다 내가 안 보고 디시전하는 게 성능이 좋죠. 이때는 어때요? 안 보고 스탑하면 되고, 만약 이 구간에 있어도 안 보고 스탑하면 되는데, 만약 이 구간에 있어요. 그러면 한 번 이상 보는 거가 안 보는 것보다 코스트가 더 낮죠? 에버리지 코스트가. 그때는 이제 한 번 보는 거예요, 일단. 알겠어요? 안 보는 거랑 보는 거랑 둘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서치 스페이스 상에 있는 수없이 많은 시퀀셜 디텍터들을 둘로 쪼갠 거예요. 한 번도 안 보는 거, 그 다음에 한 번 이상 보는 걸로 나눴더니 우리의 프라이어에서 예를 들어서 한 번 이상 보는 게 더 성능이 좋은 거예요. 그렇다면 한 번 봐야죠, 일단. 그래서 한 번 봤어요. 그럼 이제는 어때요? 한 번 보고 나서 뭐가 업데이트 되죠? prior probability가 posterior probability 업데이트가 되죠. 세타의 prior probability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있잖아요. 한 번도 안 봤을 때. 근데 이제는 한 번 보고 나면 요 놈으로 업데이트가 되죠. 그러니까 문제를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sequential detection을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데 차이점은 뭐죠? 차이점은 prior가 업데이트 된 거예요. 일종의 posterior로. 완전히 똑같고, 알겠어요? 그럼 이렇게 해놓고는 두 번째 걸 안 보고 디시전 내리면 이제 코스트가 어떻게 돼요? 요렇게 안 생기고 이미 한 번 봤으니까 C만큼 올라가죠. 그래서 C만큼 올라간 상태에서 이렇게 삼각형이 그려질 거예요. 그러면 만약 두 번 이상 무조건 본다고 가정한 녀석들의 퍼포먼스는 또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한 번 이상 보는 거랑 똑같죠? 그렇죠? IID한 게 무한계 있잖아요. 그러면서 똑같은데 다만 차이는 한 번 봤으니까 또 C만큼 올라간 이 녀석이 돼요. 그러니까 그거 무시해버리고 보면 결국은 또 이거랑 이거를 비교하는데, 아까는 프라이어가 예를 들어서 여기 있어서 우리가 한 번 관찰을 했는데 업데이트하고 났더니 이놈이 이렇게 퉁 튕겨나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볼 필요 없는 거죠. 한 번 본 걸로 디시전 내리는 게 두 번 이상 보는 것보다 좋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가 나오느냐 하면
이런 결론에 도달해요. Sequential probability ratio test with two thresholds for some AB. AB가 뭔지 몰라요. 이런 모양이 옵티멀하다는 거예요. 픽스트예요, 여기서는. 얘가. 그러니까 이 픽스트된 threshold A와 B를 잘 찾으면 되는 문제가 돼요. 근데 SPRT란 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probability ratio니까 posterior probability의 ratio예요. 알겠어요? 이것을 어떻게 노테이션을 쓸 거냐면 우리가 이런 노테이션을 쓸 거예요. 파이 1n, 파이 0n. 근데 파이 1n, 파이 0n은 합이 1이니까 파이 1n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아까 보면 우리가 이 분자만 가지고 했거든요. 사실은 분자만 가지고 threshold를 줬는데 지난 시간에 나왔듯이 x 나누기 1만 SS는 모노톤 인크리스이기 때문에 probability ratio에다가 threshold A, B를 주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업데이트가 굉장히 간단해져요. K라고 써야 되겠죠? 네. 여기서 이제 가정은 뭐냐면 인덱스가 제로일 때는 프라이어를 쓰는 거예요. 제로일 때는. 여기서 약간 주의를 하세요. 제로일 때는 프라이어 프로바빌리티를 써야 돼요. prior probability ratio를.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되는지 한번 이그젬플을 해볼게요. 자, 이쪽이 뭐냐면 probability ratio 축이에요. 알겠어요? 네, 잘 봐요. 이게 time 축이고 horizontally, vertically probability ratio예요. 네. 참고로 probability ratio는 0에서 무한대까지 다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다 되는데 여기서 threshold를 이제 A랑 B를 잡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잡는 거예요. B가 A보다 크게. 자, 그랬을 때 만약에 우리가 한 번도 안 보고 스탑하려면은 어떤 일이 발생해야 돼요? prior probability ratio가 어떻게 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떨어지든가 여기 떨어지면 그냥 스탑이죠. 그렇죠? 만약 첫 번째 prior를 딱 넣었더니 A, B를 정하고 여기 딱 떨어졌어요. prior들 ratio를. 그럼 뭐라고 하면 돼요? 뭐라고 하면 돼요? say H0. 그렇죠? 이쪽이 say H1이죠. 딱 눈치상 봐요. 이게 분모에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당연히 처음에 여기 있어야지 뭐 말이 되겠죠. 그렇죠? 처음에 여기 딱 있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 봐야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 봤어요. 하나 보고 업데이트를 하죠. 업데이트는 어떻게 돼요? constant times 요 본 거 가지고 probability ratio를 곱하죠. 맞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값이 이것보다 뭐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넘어갈 수도 있고 막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업데이트를 했더니
이렇게 이동했어요. 자,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 더 봐야 돼요? 아니면 스탑이에요? 하나 더 봐야죠. 또 봤어요. 하여튼 이번 이쪽으로 튀었어요. 자, 하나 더 봐야 돼요? 아니면 스탑이에요? 또 하나 더 봐야죠. 또 하나 더 봤더니 또 이렇게 됐어요. 또 하나 더 봤더니 이렇게 됐어요. 이제 좀 가까이 가죠. 또 하나 더 봤더니 이렇게 됐어요. 그럼 뭐예요, 이제? n equals 5에서 스탑이고 say h 제로인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항상 이렇게 되느냐? 개런티가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시작은 여기서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번 시퀀스는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가고 하더니 넘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건? 이때는 4, 5, 6에서 스탑이고 say h1으로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돼요? 이게 디터미니스트하게 결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관찰하는 시퀀스가 어떤 놈이냐에 따라서 언제 스탑할지도 정해지고 다 되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는 지금 옵티멀 시퀀셜 디텍터가 어떤 스레스홀드 AB를 가지고 SPRT라는 건 아는데 어떤 AB를 잡아야 되는지는 아직 몰라요. 알겠어요? 그리고 사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왜냐면 확률을 계산하기가 어려우니까 오늘 배울 그 웰스 어프락시메이션이라는 걸 쓰면은 이걸 좀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것이 예를 들어서 업데이트 할 때 조금씩 변하는 거라고 해보세요. 조금씩. 그러면 이 드레스홀드를 넘어갈 때 확 넘어가겠어요? 아니면 살짝 넘어가겠어요? 살짝 넘어가겠죠. 그걸 이용해요. 나중에 보면. 알겠어요? 그러니까 웰스 어프락시메이션이라는 것은 퍼포먼스를 어널리시스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과정인데 어떤 때 된다고요? 조금씩 변할 때, 즉 이 스탑 타임이 굉장히 길 때겠죠. 스탑 타임이 길다는 얘기가 뭐예요? 조금씩 변해서 나중에 가서야 살짝 넘어갈 거 아니에요? 됐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되는 건 아니에요. 좀 이따 보고. 자, 그럼 오늘은 뭘 하느냐? 오늘은 세타가 랜덤이 아니에요. 됐어요? 오늘은 세타가 랜덤이 아니에요. 세타가 랜덤이 아니니까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델타 제로가 없어요. 알겠어요? 델타 제로 생각할 필요 없어요. 델타 1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한번 보고 시작하는 거지 안 보고 하는 건 없어요, 이제. 알겠어요? 안 보고 무슨 디시전을 내려요? 그렇잖아요? 봐야지 뭔가 디시전을 내릴 수 있죠. 네. 이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걸 잊지 말아요. 노트에도 잘못되어 있어요, 좀. 알겠어요? 노트의 그림 보면은 오늘 배울 거에서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할 수가 없어요. 알겠어요? 네. 자, 그럼 노트를 보면서 합시다. 자, 다 똑같아요. IID observation, binary hypothesis. 그런데 뭐였는지 없어요. 제로였는지 원이었는지. 그러니까 동전 던지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동전 던지기가 아니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뭐 랜덤 제네레이터 두 개 중 하나를 선택했는데 그게 랜덤하게 선택한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냥 선택이 된 거예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라는 것만 알아요. 네. 그 다음에는 그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로부터 IID하게 쫙 나와요. 이럴 때는 베이지안 어프로치가 가능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렇죠? 프라이어 프로바빌리티가 없어요. 베이지안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베이즈 리스크를 뭐 미니마이즈하고 이런 거 안 돼요. 그래서 처음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여전히 니만 피어슨 크라이테리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요. 디텍션 확률을 맥시마이즈하고 폴스 얼람에다 어퍼 바운드를 주자. 시퀀스 오브저베이션에서.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 것 같아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그냥 이렇게만 줘버리면 또 무한계 다 보는 게 옵티멀하고 무한계 다 보면 어때요? 디텍션은 1이고 폴스 얼람 확률은 0으로 보낼 수 있어요. 이 두 개의 디스트리뷰션이 다르다면 그렇잖아요. 알아낼 수 있다고요. 무한계를 보면. 그러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크라이테리언을 좀 수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수정한 게 뭐냐면 이런 놈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긴 좀 이따 보고 우리 constraint set을 먼저 생각해요. 어떤 거냐면 false alarm에도 이번에는 upper bound 줄 뿐만 아니라 디텍션 확률에도 lower bound를 줘요. 그 얘기는 뭐냐면 미스 확률의 upper bound를 주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false alarm에는 알파라는 upper bound, 미스 확률 둘 다 에러 확률이죠. 이제는 에러 확률의 upper bound를 주는 거예요. 에러 확률의 lower bound 주면 막 에러가 커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에러 바운드에 둘 다 알파와 1 마이너스 베타라는
바운드를 주고 그러면 그걸 만족하는 디텍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퀀셜 디텍터. 맞아요? 디텍터들이 있을 텐데 수없이 많은 디텍터들 중에서 어떤 걸 하고 싶으냐면 우리는 하이파시스 제로가 true일 때도 그 수없이 많은 피저블한 디텍터들 중에서 가장 스타핑 타임이에요. L이 여기서요. 스타핑 타임의 기대값이 가장 작으면서 하이파시스 1이 true일 때도 스타핑 타임의 기대값이 가장 작은 놈으로 디자인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만약 있다면 그런 게. 알겠어요? 네. 없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모든 디텍터가 어때요? 두 개의 퍼포먼스 매트릭을 가지죠. 하이파시스 0에서의 에버리지 스타핑 타임과 하이파시스 1에서의 에버리지 스타핑 타임을 가지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L이 스타핑 타임이라고 했어요, 제가. 하나의 디텍터를 딱 정하면 여기에 포인트가 하나 딱 찍히는 거예요. 퍼포먼스. 이게 뭐예요? 일종의 오퍼레이팅 캐릭터리스틱이죠. 그렇죠? 예. 일단 feasible 하니까 그 false alarm rate와 miss probability upper bound보다는 작다고요. 그러니까 일단 feasible 한데 그런 놈 중에서 하나를 딱 정하면 여기 점으로 하나 딱 찍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놈과 이놈 중에서는 뭘 선택해야 되죠? 어떤 디텍터를 설계했더니 sequence observation에서 디텍터를 설계했더니 둘 다 feasible한데 한 놈은 이런 퍼포먼스를 내고 하나는 이런 퍼포먼스를 내요. 그러면 뭘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크라이테리아는 요 놈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H1에서의 average stopping time도 작고 H0에서의 average stopping time도 더 작잖아요. 그래서 디텍터 A와 디텍터 B 중에서는 B가 나아요. 또 부등식을 쓰면 이상하니까 또 이렇게 웨이비를 써보자 한번. 예. 뭐 대충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 디텍터 C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B랑 C랑은 비교할 수 있나요? 디텍터 B랑 C랑은 어느 게 더 좋아요? 이놈이 더 좋죠?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사각형을 그린 다음에 수선을 내려서 사각형이 포함되느냐를 보는 거예요. 포함되면 포함되는 놈이 더 좋은 거예요. 그렇죠? 포함시키는 놈보다. 예. 그 여기서는 또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잠깐만요. 더 좋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좋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되는데 A랑 C랑 비교할 수 있어요? 이제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는 문제가 주어졌는데 우리가 모든 피저블한 디텍터들의 성능을 다다다다 찍어요. 여기다가. 그럼 대충 어떤 모양이 되겠어요? 이쪽으로 가면서 컨벡스 셋이 되겠죠. 안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랜더마이즈 하면 또 되니까 컨벡스 셋이 될 텐데 만약 그 커브가 이렇게 생겨 먹으면 옵티멀한 게 없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파레토 옵티멀한 놈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어때요? 이놈과 이놈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결과는 우리 증명 안 해요. 우리 증명 안 하는 게 몇 개 안 되는데 이 과목에서 여기서 증명을 안 하는데 놀랍게도 SPRT with two thresholds LB를 쓰면 걔가 옵티멀하다는 걸 볼 수가 있대요. 자, 저도 몰라요. 증명을 본 적은 없어요. 네. 그래서 이 문제에서 뭐냐면 우리는 포커스를 여기다가 두고 이제 할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SPRT로 할 수 있대요. SPRT를 쓰면 뭐 이렇게 나오나 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이렇게 생겨 먹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만드는 놈이 요놈이 어떤 threshold AB를 가지고 한 SPRT예요. 뭔지는 몰라요. 알겠어요? 뭔지는 모르는데 만약 그런 게 존재한다면 그것은 SPRT다. 이렇게 증명을 했대요. 누가?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A랑 B를 찾아야죠. 그렇죠? 예. A랑 B를 어떻게 찾아요? 문제는 주어졌고, 근데 디스트리뷰션이 주어졌고, 그렇죠?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굉장히 제너럴한 프로퍼티를 증명한 거예요. 만약에 옵티멀한 놈이 있으면, 그렇죠? 옵티멀한 놈이 있으면 SPRT with two thresholds로 어치브할 수 있다는 걸 누가 보였다고 해봐요. 여러분이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threshold를. 그렇죠? 어떻게 찾냐 이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핵심이에요. 문제는 잘 이해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요. 크라이테리언을 false alarm의 upper bound를 주고 또 다른 error performance인 miss probability upper bound를 줬어요. 이렇게 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은 non-random이니까 hypothesis 제로에서도 이제 average stopping time이 있을 거고 어떤 feasible한 디텍터 하나를 선정하면 H0에서의 average stopping time도 나오고 H1에서의 average stopping time도 나와서 퍼포먼스가 어때요? 두 개의 숫자의 한 페어에서 결정이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 feasible한 놈들 중에서 H0에서의 average stopping time도 가장 작으면서 H1에서의 stopping time도 가장 작은 녀석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뒤에 가만히 있어요. 잠깐만요. 순서를 좀 다르게 얘기할 텐데. 예. 누군가가 그렇죠? 이 누군가 웰드랑 월포위츠인데 SPRT AB with some thresholds AB로 그렇죠? 할 수 있다는 걸 보였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SPRT가 옵티멀하다는 거예요. 이거 잘 읽어보면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어요? 예. 솔루션이 존재하면 SPRT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이제 A랑 B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근데 이제 그게 일반적으로 안 구해져요. 안 구해지는데 어떤 경우에 되느냐? 아까 말했듯이 이제 여기서 이거 틀렸어요. 그렇죠? 이거 제로 없어요. 그렇죠? 제로에서는 없어요. probability ratio가 제로에서 정의되지 않아요. 알겠어요? 예. 1부터 정의되죠. 관찰을 안 하고는 prior probability가 없는데 그러니까 여기 틀렸어요. 여기 지워요. 예. 그래서 아까처럼 이제 threshold 두 개를 주면 이렇게 observation에 따라서 probability ratio가 이렇게 진화하겠죠. evolve를 하겠죠. 그러다가 이제 탁 넘어가면은 say H1 이쪽으로 넘어가면 say H0죠. 그런데 결국 오늘 우리가 할 건 뭐냐면 아까 말했지만 그 Wells approximation. 그러니까 이게 그냥 휙 이렇게 넘어가서 이렇게 쭉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씩 움직이다가 threshold를 아주 살짝 넘어가면서 끝나는 경우들에 이제 한정된 approximation인데 상당히 유용해요. 보통 sequential detection들이 뭐 한두 번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뭐 100번, 200번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살짝 넘어가면서 끝나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할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approximation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처음에는 exact하게 뭔가 유도하고 그 다음에 그 approximation이랑 결합해서 우리가 결국은 두 개의 threshold AB를 어떻게 잡느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그러면 AB를 찾았잖아요. 걔의 퍼포먼스가 그러면 뭐예요? 아까 매트릭 두 개였죠. hypothesis 0에서의 average stopping time이랑 hypothesis 1에서의 average stopping time 아니에요? 또 걔를 계산해 내야 돼요. 근데 보통 때는 안 돼요. 근데 Wells approximation을 쓰면은 또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게 오늘 결론이에요. 문제는 확실히 이해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은 가장 위대한 발견은 SPRT AB로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증명인데 그 부분은 빠졌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뭐가 옵티멀한지는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컨스트레인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SPRT로 하겠다. 이 문제를 풀어보겠다. 옵티멀리티는 증명 안 됐지만 스트럭처가 간단하니까 SPRT로 하겠다. 그 주고 문제를 풀어서 여러분이 해석도 잘하고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false alarm 뭐 해서 퍼포먼스도 잘 구하고 뭐 average stopping time이라든가 그런 것도 잘 구할 수 있으면 좋은 논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다른 어떤 사람들이 제시한 것보다 성능이 좋아지면 되잖아요. 네. 반드시 옵티멀한 걸 찾는다고 논문이 퍼블리셔블 한 건 아니에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지금 4개의 매트릭이 있는데 2개는 주어졌어요. 그렇죠? 이렇게. 근데 처음부터 이거 가지고 하면 안 되겠죠. 먼저 feasible을 해야 되니까 SPRT 가지고 요거 가지고 먼저 우리가
어떻게 AB를 잡으면 feasible 할까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SPRT AB가 옵티멀하다고 해도 아무 AB를 잡아가지고 이걸 만족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A 값과 B 값을 잡으면 이걸 만족하는지를 보려고 해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겠어요. 자, 먼저 false alarm부터 시작해 볼까요? false alarm부터. false alarm 어떻게 돼요? false alarm rate. 이벤트를 정해야죠. 그렇죠? 여러분이 SPRT AB가 주어졌어요. threshold도 이제 가상의 AB 값을 정했어요. false alarm probability 구해야 되니까 false alarm probability 말 그대로 probability of 어떤 이벤트죠? 어떤 이벤트에 false alarm이란 것은 딱 멋있게 써봐요. 한 줄로. 당연히 이제 세타가 제로일 때, 그렇죠? 세타가 제로일 때 뭐가 일어날 확률이죠? 어떤 이벤트예요? 자, 한번 고개 들어 보세요. 맞습니까? 자,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L을 뭐라고 정했죠, 우리가? L을 스타팅 타임이라고 했어요. 이게 랜덤 넘버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L이라는 애매모호한 랜덤 베리어블을 정의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썼어요. 맞아요? 네. L을 스타팅 타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L을 스타팅 타임이라고 정의했더니 어떻게 쓸 수 있었냐면은 세타 햇 L 이것은 뭐예요? Y1부터 YL까지의 함수죠. 여기서 랜덤하게 들어가는데 이게 ED예요. 이게 뭐예요? L번째에 그렇죠? say 1이라고 하면서 끝낸 거예요. 맞습니까? 네. 좀 애매할 거예요, L이. 근데 이걸 도입 안 하면 할 수가 없어요. 네. Sequential Observation에서는 요 Stopping Time이라는 걸 잘 정의하면서 모든 게 간단해져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썼어요. 여전히 막막하죠? 네. 자, 이걸 어떻게 쓸까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probability ratio의 evolution 그림을 그려봤죠. 그 visualize를 하는 거예요, 항상. 그러고 나면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probability ratio가 L번째 observation에서, 그렇죠? L번째 time에서 어떻게 돼요? 이게 1이라는 얘기는 threshold B 이상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참고로 그 레이셔를 람다라고 합시다. 람다 n이 잠깐만요. 조심해야 돼요. 노테이션이 이게 이게 그러니까 이게 누적된 거예요. 그렇죠? 누적된 거 곱한 거예요. 지금까지 거를 1부터 n까지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요거를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람다 L 자, 이렇게 또 쓸 수 있을 거예요. 맞습니까? 네. threshold B를 넘어가야 되니까. 네. 그런데 또 레이셔는 또 어떻게 쓸 수 있죠?
보세요. 점점 y의 density를 쓰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y의 density를. 왜냐하면 그거 가지고밖에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어떻게 돼요? fyn 세타 equals 1에 y1 나누기 fyn의 세타 equals 0에 y1 곱하기 따따따 해서 곱하기 fy의 n의 세타 equals 1에 yl 이렇게 쓸 수 있죠. 요 n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IID 하니까 그렇잖아요. IID 하니까 두 개의 density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n은 상관없어요. 네. 아무 숫자나 써도 네. IID 하니까 그래서 그냥 n이라고 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상태에서 뭘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L이 문제죠. L. 그쵸? L을 어떻게 핸들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뭘 쓰냐면은 total probability theorem을 써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L이 1일 때, L이 2일 때, L이 3일 때 해서 뭐예요? L이 어디까지 가겠어요? arbitrary large죠. 그렇죠? 그래서 쪼개요, 이거를. 어떻게 쪼개냐면 이걸 쓸게요. 이렇게 쪼개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은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보세요. 여기서 그냥 썸으로 된 이유는 뭐냐면 캐피탈 L이 1이면 캐피탈 L이 2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스탑은 한 타임에서 하지 두 타임에서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exclusive or라고요, 이게. 요 L 값이 여기도 L이죠. 네. 그러니까 첫 번째라든가 두 번째라든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이렇게 건너뛴 거예요. 네. 이렇게 건너뛰고 나서 요 각각의 확률에 대해서 이제 이런 식의 트릭을 쓸 거예요. 네. 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요 확률을 어떻게 계산하죠? 요 확률은 우리가 L개를 봤을 때, 그렇죠? L개를 봤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L개를 봤을 때 likelihood, 그러니까 probability ratio가 B 이상일 확률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확률은 어떻게 돼요? 여기 자세히 보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여기를 한번 봐요. 여기를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처음부터 그렇죠?
여기서부터 그냥 바로 사실 이렇게 해도 되죠. 예. 이거 쓴 이유는 나중에 다 필요해서 그래요. 예. 그러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낫겠어요. 그렇죠? 예. 요거는 어떻게 구하죠? 요거는? 요 확률은? 다음 페이지 써볼게요. 교수님 그 바로 하나 빠졌어요. 네. 마지막 예. 맞아요? 아, 반대쪽이네. 여기 빠졌죠? 예. 지금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스타핑 룰이랑 디시전 룰을 분리하면서 편리하게 된 거예요. 알겠어요? 이건 순전히 어때요? 순전히 스타핑 룰이 1이냐고, 아니 디시전 룰이 1이냐고만 물어보는 거라고요. 알겠어요? 그전처럼 하나로 해놓으면 굉장히 복잡해져요, 이게. 왜냐면 여기서 이 L 값에서 이게 고우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저 앞에 스탑이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럼 이거는 어때요? 랜덤 퀀터티가 요 y1에서 yl이죠. 맞아요? 뭐일 때? 세타가 제로일 때. 그래서 그때의 덴서티로 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구할 수 있죠. 조인트 덴서티를 써야죠. 요놈들의 조인트 덴서티는 어떻게 됩니까? 파이에 n은 1에서 l까지 fy n이라고 씁시다. 뭐 이 n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인디케이터 펑션이 필요하죠. 인디케이터 펑션이 필요해서 요 밑에 뭐가 들어가야 되죠, 여기가? 요 밑에? 요걸 이벨리에이트 했더니 아까 어떻게 됐어요? 요 앞에 페이지에 람다 L이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요 시퀀스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람다 L이 B 이상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럼 결국은 여기서 몽땅 이벨리에이트 해봤자 요놈 때문에 요 람다 L이 B 이상으로 되는데 람다 L을 잘 보세요. 앞에서 어떻게 돼 있었어요? 람다 L은 잘 보면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맞아요? 세타가 1일 때의 덴서티들이 위에 쫙 있고 0일 때 덴서티들이 아래 쫙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인티그랄에서는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게 B 이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할 수 있어요? 요놈이 딱 보니까 디노미네이터에 딱 있네요. 맞아요? 그래서 디노미네이터를 오른쪽으로 보내고 이거 보내면은 이 부분이 어떻게 바운딩 할 수 있어요? 어퍼 바운딩 할 수 있나요? 어퍼 바운딩? 어퍼 바운딩 하면서 b분의 1에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문제를 잘 봐요.
자, 이렇게 쓰고 나니까 이게 뭐예요? 요 위에는 요것이 말하는 게 false alarm probability였죠. 맞아요? 요건 뭐예요, 요거는? 1이 true죠, 그렇죠? 1이 지금 theta equals 1일 때 say 1 하는 거예요. 그럼 이 확률은 뭐예요? 디텍션 확률이죠. 그래서 뭐야, 이게 이렇게 돼요. 이거는 1 over b의 1 minus probability of miss예요. 오, 재밌는 inequality가 얻어졌어요. 그래서 뭐냐면 false alarm 확률이 1 over b의 1 minus probability of miss라는 뭐 당장 봐서는 별로 유용할 것 같지 않지만 어쨌든 얘와 얘가 우리의 뭐였어요? 퍼포먼스 그러니까 feasibility를 결정하는 퍼포먼스 매트릭 아니에요? optimality를 결정하는 것은 average stopping time 2개고 feasibility를 결정하는 것은 요 2개의 에러 확률이잖아요. 그래서 inequality를 하나 얻었어요. 그럼 어때요? 또 똑같이 할 수 있겠죠? 미스 확률도. 미스 확률도 시작해가지고 똑같이 어퍼 바운딩을 똑같이 바운드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2개를 구할 수 있어요. 완전히 똑같이 하면 돼요. 알겠어요? 네. 자, 그래서 그림을 그려볼게요. 저거를. 그래서 얻은 게 뭐냐면 false alarm은 1 over b의 1 minus probability miss고 miss 확률은 a의 1 minus probability false alarm이에요. 자, 이걸 그려봅시다. 이쪽을 false alarm 확률이라고 하고 이쪽을 miss 확률이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false alarm이랑 miss는 다 1, 0, 1 사이죠. 맞아요? 확률이니까. 자, 그런데 첫 번째가 말하는 게 뭐죠? 두 번째부터 할까요? 우리가 보통 이걸 y로 놓을 때 y는 뭐보다 작거나 같다죠, 그렇죠? 네. 이 직선은 어떻게 생긴 직선이에요? 1,0을 지나고, 그렇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a죠. 맞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가정을 뭐냐면 만약 f가 0일 때 a인데 a를 1보다 작게 잡아봐요. 안 그러면 사실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잡으면 a가 요 어디 나오겠죠. 그래서 요렇게 이으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되고, 맞아요? 첫 번째, 두 번째가 이 부분이. 그 다음에 이 부분은 b를 이쪽으로 곱해주고, 그렇죠? 해보면 당연히 여길 지나고 이렇게 그릴 수 있고 얘가 1 over b가 돼요. 네, 이렇게. 알겠어요? 네. 이게 뭘 뜻하죠, 지금? 우리가 threshold SPRT에서 threshold를 캐피탈 A와 캐피탈 B로 잡으면 false alarm 확률과 미스 확률의 페어는 요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견 쓸모없어 보였던 뭐 너무 트리비얼한 이니퀄리티가 어때요? 오, 상당히 유용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죠, 지금. 예.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알파와 베타가 주어졌을 때 캐피탈 A와 B를 찾는 거죠. 맞아요? 아직은 잘 몰라요. 그렇잖아요? 아직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뭐가 필요하냐? Well's approximation이 필요해요. 그래서 뭐냐면 넘어가면 살짝 넘어간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Well's approximation이. 그래서 넘어가면 살짝 넘어간다를 쓰면은 여러분이 앞서 데리베이션을 자세히 보면 어때요? 넘어가면 살짝 넘어가니까 딱 L일 때 있잖아요. L일 때 어때요? 그 likelihood ratio가
B를 넘어가면 그게 거의 B일 거고, 그렇죠? B보다 크거나 같다를 이용해서 이걸 구했잖아요. 이 이니퀄리티를. 맞아요? 근데 넘어갈 때 살짝 넘어가니까 이게 어때요? 사실상 이퀄리티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웰즈의 approximation을 쓰면 무슨 말을 할 수 있냐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얘기는 그러니까 거의 사실상 이게 이퀄리티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서 약간 밖에 있죠. 그러면 결국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웰즈 어프락시메이션이 성립하는 하에서는 스레솔드 캐피탈 A와 B를 정하면 우리 시스템은 어디서 오퍼레이트해요? 이 교점에서 오퍼레이트하는 거예요. 그 얘기잖아요. 이걸 이퀄로 나와요. 이퀄로. 요점 딱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웰즈 어프락시메이션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요 값이 우리의 false alarm과 미스 확률의 퍼포먼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threshold A랑 B를 정하면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길 원했어요? false alarm은 알파로 바운드 되고 미스 확률은 1 베타로 바운딩 되길 원했죠. 맞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봐요. 이 그림에서 요거를 요 포인트를 A와 B로 찾을 수 있죠. 그렇잖아요. 이게 직선이 딱딱 나와 있잖아요. 여기가 B, 여기가 A죠. 이거는 몇 콤마 몇이 돼요? 하여튼 구해봐요. 이거 어렵지 않아요. 고등학교 때 실력이죠. 그렇죠? 두 직선인데 여기가 A, 여기가 1, 여기가 1, 여기가 1 over B일 때 이 교점의 좌표를 구해요. 그래서 그거를 뭐랑 같이 나요? 이렇게 넣으면 되죠. 그래서 구해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A는 1 베타 나누기 1 알파고 B는 베타 나누기 알파.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잘 봐요. false alarm을 굉장히 작게 잡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0에 가까워요. 알파는. 얘도 작게 잡겠죠? 그러니까 베타는 1에 가까워요. 봐요. 베타분의 알파죠. 굉장히 큰 값이죠. 당연히 1보다 크고 얘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알파와 베타는 0과 1 사이니까 이게 양수죠. 그러면서 얘는 0에 가깝고 얘는 1에 가깝죠. 그러니까 요 가정을 만족하죠. 아까 이렇게 가정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다 컨시스턴트하죠. 그리고 당연히 이 값이 작아야지 한참 고민한 다음에 디시전을 내릴 거 아니에요. false alarm이랑 미스가 둘 다 작아야지 한참 이렇게 이발한 다음에 다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아기가 맞아요. 그래서 놀랍게도 이 웰즈 어프락시메이션을 쓰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냥 나왔어요. 놀랍게도 이것 자체는 뭐예요? 디스트리뷰션 펑션이 뭔지도 모르고 구했어요. 사실은 디스트리뷰션 펑션이 중요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디스트리뷰션 펑션이 걔가 살짝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를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가정은 뭐냐면 디스트리뷰션 펑션들인데 그러니까 f of yn given theta equals 1이랑 f of yn given theta equals 0가 어떤 특징을 만족하냐면 웰즈 어프락시메이션이 성립한다는 어떤 그런 페어들이에요. 알겠어요? 그랬을 때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SPRT를 쓰면 옵티멀한 데다가 트레스홀드는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요. 대단한 결과죠. 그렇죠? 여러분도 처음에 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너무 단순한 이니퀄리티 두 개를 구할 때는 장난하나 그랬을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근데 어프락시메이션 하나 딱 쓰고 나니까 이렇게 트레스홀드를 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SPRT를 구한 거예요. 거의 옵티멀한.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제 퍼포먼스를 이밸류에이트 해야죠. 그래서 그 다음은 뭐를 하냐면은 에버리지 스탑핑 타임을 구할 거예요. 얘들을 구해야 돼요.
그럼 얘들은 이제 어떻게 구하느냐? 어떻게 구하죠? 참고로 여러분이 그 스토캐스틱 프로세스 수업을 들으면 참고로 없어요. 우리 학교에는 제가 알기로. 저도 퍼듀에 연구년 가서 처음 들었어요. 예, 제가 대학원 때도 안 들었다가 스토캐스틱 프로세스에 들어갔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해요. 맨날 스타핑 타임 얘기해요. 알겠어요? 예. 그래서 찾아봤더니 제가 갖고 있는 책에도 있어요. 그 단원이. 스토캐스틱 프로세스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L이라는 개념이에요. 스타핑 타임. 알겠어요? 이거 도입을 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K라는 놈인데 이게 좀 웃긴 놈이에요. 이거 K of M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노트에 잘못돼 있어요. 고쳐야 돼요. 알겠어요? 참고로 노트 하면서 여러분 뭐 고치라고 할게요. 노트가 굉장히 많이 잘못돼 있어요. 제가 게을러서 안 고쳤는데 네, 여긴데요. 여기서 어디를 벅벅 지워야 되냐면 찾았어요, 이 페이지? 네. 일단 여기 있잖아요. start at 뭐라고 돼 있잖아요. 네. 여기를 지워요. 이게 헷갈리거든요, 이게. 네. 그 다음에 여기도 괄호도 지워요. 여기 깨끗하게 지우세요. 요 괄호 두 개. 여기 괄호 다 지우세요.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case of m이란 걸 우리가 정의할 텐데, 알겠어요? 요 설명이 좀 미슬리딩 해요. 아주 틀린 건 아닌데, 하나는 맞고 하나는 굉장히 틀렸어요. 둘 다 지워버려요. 둘 다 지운 다음에 뭐라고 쓰냐면은, 잠깐만요. 위가 아니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SPRT with two thresholds AB가 n번째 y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1이고 안 보면 제로예요. 알겠어요? 그 본다 이런 스테이트먼트가 true면 1이라고 하고 false면 제로라고 하는 그런 펑션이에요. 그래서 좀 약간 이해가 안 갈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한번 이 두 개를 묶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만약 L이 3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쪽이 M축이에요. 이쪽이 KM이고, 알겠죠? 네. 그러니까 어떤 랜덤 오브저베이션에 의해서 SPRT AB가 3에서 스탑한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이게. L이 3이라는 게. 알겠어요? L이 3이라는 게 어떤 랜덤 오브저베이션에 의해서 SPRT AB가 세 번째에서 딱 스탑했어요. 자, 이 경우에 만약 우리가 case of M이라는 것을 M의 함수로 나타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봅시다. SPRT가 1 봅니까? 보죠. 그렇잖아요. 정의가 뭐예요? SPRT AB가 M번째 Y를 본다 아니에요. 그게 참이잖아요. L이 3이니까. 맞아요? 그러면 처음에 1일 때는 값이 얼마예요? 값이 1이에요. 자, 그러면 M이 2일 때는 여전히 1이죠? 그렇잖아요. 3까지 봤잖아요, 사실. 3일 때는 역시 1이에요. 자, 이제 4일 때는 어떻게 되죠? 4일 때는 L이 3이니까 SPRT가 얘를 관찰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1111 하다가 탁 떨어져요, 제로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다 제로죠.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딱 보니까 어떤 때 써먹으려고 그래요? KM을 무한대까지 더하면 뭐랑 같아지겠어요? M이 1부터 무한대까지 더하면. 그래서 이게 아하가 뭐냐면 이게 뭐랑 같겠어요? 이게 L이랑 같겠죠, 그렇죠? 이렇게 이용해 먹으려고 도입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스타핑 타임이 중요한데 에버리지 스타핑 타임을 구하려고 하니까
이런 K sub M이라는 걸 도입하니까 편하더라는 거예요. 왜냐면 서메이션으로 바뀌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프로퍼티가 있어요. 두 번째 프로퍼티가. 두 번째 프로퍼티는 처음에 보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자, 보세요. K1을 생각해 보세요. K1. K1은 무엇의 함수일까요? K1은 무엇의 함수죠? K1은? 오브저베이션의 함수예요? 아니죠. 여기서는 무조건 봐야죠. non-random 파라메타잖아요. 그러니까 SPRT는 무조건 첫 번째 건 본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보세요. 하나씩 하는 게 중요해요. K1 is not a function of observation이에요. 맞아요? K1은 1이에요. 그냥.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질문. K2는? 자, 두 번째예요. K2. K2는 뭐냐면 우리 SPRT가 두 번째 걸 보느냐 안 보느냐예요. 걔는 뭐가 결정하죠? Y1이 결정하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SPRT에서 어때요? Y1을 보고 레이셔를 계산해서 트레스홀드를 넘었냐 가지고 두 번째 걸 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K1은 Y1만의 함수예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면 결론은 뭐예요? 바로 수학적 귀납법을 쓰죠. 우리 머릿속에서.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K sub M은 어때요? M-1까지의 함수예요. 이게 우리의 두 번째 오브저베이션이에요. 알겠어요? 알겠죠? 뭔지? 네. 다시 말해요. KM은 1에서 무한대까지 더하면 L과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KM은 1에서 n-1번째 오브저베이션까지만의 함수예요. 알겠어요? 자, 이제 이걸 알면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이상한 걸 계산해요.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거는 expected stopping time인데 좀 뚱딴지가 나와요. 뭐예요 이거? 뭔가 잘못하고 있나요 제가? 이거 10번이네요. 그쵸? 아니면 9번을 10번이라고 제가 썼어요? 9페이지 맞는데 4페이지가 제가 나중에 알아서 해요. 예. 그럼 9페이지가 맞아요? 알았어요. 하나씩 밀어서 쓰지 뭐. 아니면 이렇게 합시다. 알아서 해요. 조교들이. 예. 그래서 뭘 계산하냐면 우리가 원하는 건 사실 요거 계산해야 되거든요. 제로든 원이든. 근데 이거 대신에 로그로 해서 람다 L에 y1 다다다 yl 요걸 계산해요. 왜 하는지는 사실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제가 주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이 원하는 걸 찾고 싶잖아요. 그게 계산이 안 돼요. 포기하지 말고 계산할 수 있는 걸 계산해봐요. 어떤 때는 거기서부터 원하는 걸 구할 수가 있어요. 알겠어요? 무슨 경우인지 알겠어요? 얘는 구하기 어려워요. 바로. 근데 놀랍게도 얘를 계산하다 보면 얘를 구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구하려고 할 때 도저히 모르겠잖아요. 이 방법 쓰고 저 방법 쓰고. 계산할 수 있는 걸 계산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 원하는 게 나와요. 알겠어요? 아까도 보세요. 처음에 부등식 얻었잖아요. 그거 얻을 때는 너무 간단했죠. 뭐 obvious 하잖아요. 그냥 뭐 threshold가 A, B고 뭐 넘어갈 때 B보다 크고 넘어갈 때 A보다 작고 뭐 이거잖아요. 그런데 Wells approximation 딱 썼더니 뭐예요? 그냥 바로 답이 나왔죠. 결국은. 여기서도 얘를 계산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이건 어떻게 쓸 수 있죠? 한번 써볼까요? 안에 거를 풀어서.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사실은 이제 이렇게 써야죠, 그렇죠? 예. 랜덤이 아니니까, 랜덤 파라미터가 아니니까 이렇게 써야 돼요. 예. 고칩시다. 사람들이 막 저 컨디셔닝 바를 그냥 막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사실 막 써도 돼요. 특별히 누가 뭐라고 잘 안 해요. 저만 뭐라 그러죠. 시험에서 이렇게 쓰지 말아요. 알겠어요? 네. 일단 이렇게 쓸 수 있죠. 이제 여러분이 딱 보니까 왜 로그로 했는지 알겠어요.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갑자기 계산했는지 알겠어요. 왜 그래요? 썸으로 바뀌죠. 맞아요? 네. 썸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썸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서 지금 L이 문제 아니에요? L 맞아요? 한번 써볼까요 이거를? 요 L이 문제인데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다가 K, L, L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KL을 넣고 무한대로 바꿀 수가 있죠. 왜냐면 아까 봤어요? L번째까지 1이다가 이렇게 탁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M으로 쓸게요. 아까랑 안 헷갈리게. 여기는 N으로 써도 되죠. 여기는. 자, 어때요? 쓸 수 있습니까? 이렇게? 보세요. K라는 녀석은 M으로 바꿨어요. L을. 여기 M으로 바꿔야죠. 여기도 그러면. 네. 인덱스를 바꾼 거예요. 맞아요? 네. 아까 말했죠. KM은 ym-1까지만의 함수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듯이 서메이션, 이거 무한대죠. 무한대예요. 서메이션은 어때요? 서메이션은 리니어 오퍼레이터죠. 그 다음에 서메이션은 그래서 이 안에 게 서로 디펜던트하든 인디펜던트하든 어때요? 익스펙테이션이랑 순서를 바꿀 수가 있어요. 맞아요? 사실 여기서는 이걸 밖으로 빼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빼내잖아요. 이게 랜덤인데 어떻게 빼내요? 밖으로. 근데 이제는 어때요? 이게 랜덤이 없죠? 그래서 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트릭이에요. 알겠어요? KM이라는 걸 도입해가지고 이 파이나이트 썸을 인피니트 썸으로 바꾼 다음에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끄집어내면 자, 이렇게 쓸 수 있고 바보가 아닌 이상 쓸 수 있죠. 그렇죠? 네. 시그마를 밖으로 꺼냈어요. 랜덤이 아니니까. 아까는 못 꺼냈어요. 그렇죠? 캐피탈 L까지 때는 못 꺼냈지만 이제는 꺼낼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자세히 보세요. 요 K of M은 뭐예요? ym-1까지만의 함수죠. 얘는 ym만의 함수죠. 근데 ym들이 IID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놈과 이놈은 statistically independent 하죠. 그렇죠? 그게 핵심이에요.
statistically independent한 랜덤 베리어블의 기대값은 각각의 랜덤 베리어블의 기대값에 곱이 되잖아요. KM을 도입한 이유를 알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엽기적으로 이제 바뀌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항상 뭐예요? 수식을 유도할 때 잘 째려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잘 봐요. 이 두 번째 텀이 어때요? m의 함수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IID 하니까 얘 m의 함수가 아니에요. 그쵸? m의 함수가 아니죠. 빼먹었다. 세타는 i. 네. 어쩐지 이상한 표정으로 쳐다본다고 했어요. 그쵸? 학생들이 좀 이상하게 보고 있으면 틀림없이 뭔가 타이포를 한 거예요. 그쵸? 얘는 뭐냐면 세타가 예를 들면 0일 때 그렇죠? 로그 라이클리후드의 기대값이에요. 이건 주어졌으니까 계산할 수 있죠. 안 되면 뉴메리컬하게라도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세타가 0일 때 1일 때 각각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요게 뭐죠 그러면? 이제 이 서메이션이 결국은 뭐냐면 요렇게 분리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다시 썸을 안으로 넣어요. 이제 그럼 뭐가 되죠? 시그마 KM은 L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놀랍게도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어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죠. 이게 맞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가 바로 안 구해졌는데 놀랍게도 딴 놈을 계산하려고 시도를 했더니 거기서부터 우리가 원하는 놈이 나왔어요. 근데 얘는 계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리지널리 계산하고 싶었던 그 제일 좌변에 있던 게 그 참 뭐였죠? 그게? 쓰면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서 시작했었어요. 이놈을 계산하고 이놈을 계산하면 얘가 나오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요 놈을 계산하면 되죠. 어떻게 계산합니까? 어떻게 계산해요? 뭘 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뭘 썼어요? Wales approximation을 이미 써서 AB를 구했잖아요. 근데 Wales approximation 썼어요, 안 썼어요, 지금까지? 이제 써보자고요. 쓰면 어떻게 돼요? L이 stop이잖아요? stop 됐을 때 이 likelihood는 레이셔는, 그러니까 probability 레이셔는 뭐랑 같아야죠? A거나 B죠. 그렇잖아요. 스탑 타임에서는 A를 살짝 넘거나 B를 살짝 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두 가지로 딱 나눠지죠. 맞아요? 이 값이 A거나 approximate, 이 값이 B거나.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Wales approximation을 쓰면 쉽게 구할 수가 있는 퀀터티예요. 자, 보세요. 세타가 i일 때 이제 0일 때 1일 때로 나눠서 다음 페이지에서 쓸게요. 왜냐하면 i로 해놓으면 헷갈리니까. 자, 이때 계산해 봅시다. 웰스의 approximation에 따르면 얘는 A를 살짝 넘어가거나 B를 살짝 넘어가죠. 그래서 먼저 어떻게 돼요? 기대값은, 무엇의 기대값은 값 곱하기 확률이죠. 근데 값이 뭐예요? A를 넘어갈 때는 로그 A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로그 A에다가 어때요? 그때는 A를 넘어갔으니까 say 뭐예요? 뭐라고 말해요?
H0죠. say H0라고 말할 확률이죠. 세타 0일 때. 그거는 무엇의 이벤트예요? 무슨 이벤트의 확률이에요? 0일 때 0이라고 말하는 것은 1 false alarm이죠. 그래서 얘는 1 false alarm이고 더하기. 자, B를 넘어가요. 그렇죠? 이게 B예요. 그때는 say H1이죠. 그러면 0일 때 say H1이니까 그 확률은 false alarm rate죠. 오, 놀랍시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똑같이 세타가 1일 때를 해봐요. 여전히 Wells approximation을 쓰면 어떻게 되죠? 자, 얘 값도 마찬가지로 A를 살짝 넘으면서 say H0 할 때가 있죠. 그때는 log A에 뭐가 돼요? miss죠. 그렇죠? 그 다음에 log B에 1 miss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Wells approximation에서는 이게 또 뭐랑 비슷하다고 했어요? false alarm rate는 알파랑 비슷하죠. 그 다음에 B의 알파고 얘는 어떻게 돼요? 1 베타랑 비슷하죠. 맞아요? 아까 캐피탈 A랑 캐피탈 B를 알파랑 베타로 나타냈죠. 그 다음에 그럼 여기다가 캐피탈 A에다가 로그 A에다가 캐피탈 A에다가 알파 베타로 돼 있는 걸 넣고 B에 알파 베타 돼 있는 걸 넣으면 뭐예요? 이게 알파 베타만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알파와 베타만으로 처음 시작한 요게 나왔고 그것이 어때요? 에버리지 스타핑 타임에다가 각각의 세타 값, 세타가 0일 때의 로그 라이클리후드의 기대값, 세타가 1일 때의 로그 라이클리후드의 기대값, 그런 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끝났어요. 그래서 계산을 다 해보면 요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제로일 때 에버리지 스타핑 타임은 approximately, Wells approximation을 썼어요. approximately 알파 로그 B. 저 여기 안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렇죠? B랑 A는 이렇게 주어진다고 앞에서 구했어요. 여기서 있잖아요. 그렇죠? A랑 B는 이렇게 된다고. Wells approximation 쓸 때. 그래서 여러분이 다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약간 트릭을 썼어요. 약간. 그 트릭이 뭐냐면 이제 이거예요. 여기서 가정이 뭐냐면 세타가 제로일 때, 그렇죠? 세타가 제로일 때 say H1이라고 말할 이벤트랑 say H0라고 말할 이벤트의 확률이 뭐예요? 더하면 1이라고 가정한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근데 그래요, 반드시? 예를 들어서 어떤 오브저베이션은 계속 이 A랑 B 바운드리 안에서 무한히 양쪽을 A랑 B랑 넘어가지 않으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오브저베이션 시퀀스들을 다 모았더니 걔들의 확률이 1보다 크면 얘랑 얘랑 더해서 1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정이 뭐냐면 가정이 무조건 스탑한다고 가정한 거예요. SPRT가. 알겠어요? 그럼 그거를 체크해야죠. 그걸 체크해야 되는데 이제 제가 또 잘 몰라서 옛날에 말도 안 되는 걸 써놨어요. 여기다가.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는 이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인데 마지막 페이지를 벅벅 지우면 되겠어요. 알겠어요? 이 페이지는 그냥 인커렉트예요. 알겠어요? 제가 잘 모를 때, 그렇죠? 연구원 가서 수업을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웁스. 잘못된 증명이에요. 제대로 된 증명은 그 스리나스 책에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를 할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 SPRT A, B. 여기서 A랑 B는 당연히 이제 어떤 threshold들이고 stops almost surely. 그러니까 확률적으로지만 어쨌든 반드시 수렴한다. 확률 1로 반드시 수렴한다라는 것을 보여야 돼요. 그게 우리가 마지막 할 건데.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제가 이거 살짝 이제 보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자, 이런 거예요. 여기서 we take another sample if 람다 L이라고 할까요? 지금 로그 라이클리후드죠, 람다가. 람다가 로그 라이클리후드인가요? 아니죠. L이라고 써야죠. 람다는 라이클리후드 레이셔니까. 뭐 상관은 없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L번째까지 오브저브를 했는데 아직 스탑은 안 했어요. 알겠어요? 그랬을 때 이게 probability ratio죠. 그 값이 A랑 B 사이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 더 보죠, 샘플을. 그렇죠? 맞습니까? 예. 자,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잠시만요. 뭔가 좀 이상한데. 네, 여기서 뭔가 잘못됐어요. 그렇죠? 로그로 써야 되는데. 네, 하여튼 이거는 지금 이 책이 잘못됐네. 책에 약간 결과는 맞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간단히 말하면 그러니까 probability ratio를 딱 관찰해서 그것이 어때요? A랑 B 사이에 있으면 하나 더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럼 결국은 뭐냐면 처음 것도 A랑 B 사이에 있고 두 번째까지 업데이트해도 A랑 B 사이에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계속. 맞아요? 네. 그래서 계속 그렇게 될 확률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간단히 설명만 하면 뭐 중요 안 해요. 여러분이 제대로 공부하려면 말했지만 스토캐스틱 프로세스 수업을 들어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이게 우리가 IID 오브저베이션이잖아요. IID 오브저베이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요거를 아까 어떻게 돼요? 요 라이클리후드가 어때요? IID한 라이클리후드 레이쇼의 곱이잖아요. 그래서 그 각각이 어떤 바운드 안에 있다고 보고 그렇잖아요. 그럴 확률을 계산해요. 근데 그것이 계속해서 곱해져도 그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될 확률은 어때요? 어떤 파이나이트한 작은 숫자 곱하기 또 곱하기 또 곱하기 하면 어떻게 돼요? P 곱하기 P제곱, P3승, P4승, P5승 하면 어떻게 되죠? P가 0에서 1 사이일 때. 제로로 가죠. 네, 그걸 이용해서 이게 0이라는 걸 보이는데 제가 들어오기 전에 보고는 이렇게 증명하면 되겠구나 하고 자세히 봤더니 여기 증명이 약간 이상해요. 로테이션. 그래서 그 부분은 하지 않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앞에서 그러니까 어디서 우리가 이 가정이 필요했는지는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어? 13도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또 잘못 썼네, 그쵸? 네. 큰일이에요. 조교들이 알아서 하세요, 번호는. 네. 여기 보면은 false alarm, 1 minus false alarm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miss, 1 minus miss 이렇게 돼 있는데, 잠깐만요.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 기다리세요. 여기는 확실히 하고 지나갑시다. 어디서 썼는지. 저희가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니까. 잠깐만요. 맞네요. 그쵸?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쓴 게 맞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세타가 제로일 때 가정이 뭐냐면 반드시 say h1 하든가 아니면 반드시 say h0 한다고 가정을 한 거거든요. 이렇게 뺀 게. 그러니까 세타가 0일 때 반드시 스탑하고 세타가 1일 때도 확률 1로 스탑한다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쓰려면은 조금 전에 그 페이지에서 시도하려다가 그냥 대충 핸드 웨이빙하고 끝난 그 증명이 필요해요. 근데 참고로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랜덤 퀀티티를 정의해서 그것이 확률 책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거 굉장히 잘 안 나오는데 중요해요. 뭐라고 돼 있냐면 discrete random variable이든 continuous든 뭐예요? CDF를 하면 CDF란 게 뭐예요? 무엇보다 작을 확률이죠. 그럼 항상 어때요? CDF는 무한대로 가면서 1에 수렴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주의할 게 있어요. 잘 정의하면 1에 안 가게도 만들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냐면 아무거나 도입하잖아요. 특히 이제 컨트롤 할 때 주의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컨트롤 할 때 어떤 안에서 그냥 계속 움직일 수 있거든요. 안 끝내고. 그럼 어떤 식이 되냐면 잘못 가정을 해서 이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어요. 스탑 안 하는데 이런 식으로 얘의 여사건의 확률이 이렇게 된다고 가정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게 1이 아닌데. 알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네트워크 컨트롤 하는 사람들한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흔히 뭐라고 생각하냐면 랜덤 베리어블이면 당연히 CDF가 1로 가지. 근데 자기가 정의한 거는 CDF가 1로 안 가는 놈이에요. 알겠어요? 그런 게 가능해요. 제일 가능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뭐냐면 어떤 시퀀스를 만들어요. 디터미니스틱이든 랜덤이든 랜덤 시퀀스로 볼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근데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매 타임마다 문을 열거나 닫거나 할 수 있어요. 알겠어요? 문을 열거나 닫거나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걸 정의하냐면 문을 n번째에 닫을 확률. 그러니까 n번째 보니까 문이 닫혀 있어요. 그러니까 n번째 확률이 아니라 n번째 문이 닫혀 있을 때 1이라고 말하는 그런 랜덤 베리어블을 정의할 수 있죠. 맞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걸 어떻게 하냐면 썸을 해가지고 그 랜덤 베리어블 정의하면은 나중에 어떤 식으로 되냐면 문을 근데 여러분이 디터미니스트하게 어떻게 되냐면 문을 무조건 안 닫아요. 이게 설명이 너무 복잡한데 다음에 합시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이 임의로 그냥 랜덤 베리어블 적당히 정의한다고 해서 걔의 CDF가 반드시 1로 가지 않아요. 알겠어요?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알겠어요? 특히 컨트롤 할 때. 네, 여기까지만 합시다.